자, 125쪽 독해 어렵다고? 당연히 어렵지. 평상시에 들어보지 않았던 되게 망측한 말들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아까 말했지.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자, 간단하게 이 독해에서 어려울 만한 단어들을 볼까? 앞으로 효용이란 말이 엄청 나올 거야. 앞으로 효용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효용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득이라고 바꿔둬라. 왜냐면 너희들이 효용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 근데 이 사회과학에서는 효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 근데 머릿속에 꽂히지가 않잖아. 이렇게 이득으로 알고 쓰면 돼. 내 이득을 최대화, 어떤 때는 극대화라는 말도 써. 극대화시키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는 행동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 정책 결정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니들 알 필요 없어, 이 사이먼 아저씨. 얘긴 내가, 자,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 니들 포괄적 합리성이랑 제한적 합리성이랑 문제를 만났다.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는 합리성이라는 말은 알고 있어야 돼.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이성적으로 이해, 득실. 이건 나한테 이득이 되고, 이건 해가 되고, 이건 좋고, 나쁨을 이성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되는 거니까 합리성은 알아야 되는데, 포괄적이라는 말보다 제한적이라는 말이 아주 되게 잘 나올 거야. 제한적.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퍼펙트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어떤 제한적 상황. 그럼 상황 자체가 뭔가 주변에서 압박도 들어오고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자유롭지 못하다. 그 정도의 뜻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야. 그 반대말이 포괄이라는 말인데 포괄이라는 말은 뭐야? 널리 크게 아우른다. 포괄이라고 할 때 포가 포유하다의 포야. 그 포유하다의 포야. 모든 부분을 다 포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라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일단 처음 봐. 일단 효용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득을 최대화시키는 행위가 합리적 행위권 당연하겠지. 근데 이 합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구나. 근데 제한적이라는 얘기 뭔가 제한이 걸려있다는 뜻이겠고 그럼 포괄이라는 말은 그거의 반대말이겠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워하니까 포괄적 합리성이 뭔지 설명을 때려주고 있단 말이야. 당황하지 말고 일단 비문학에서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닌데 국어 시간인데 생판 처음 보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정키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보라는 얘기가 쫄지 말고 뭐야 처음 보는 얘기인데 그럼 뭐 설명해 주겠지 뭐. 설명을 바로 해주겠단 말이야. 의사결정 영어에서 뭐라 그랬지?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쉬운 말로 선택. 뭘 선택하고자 할 때 분명한 목적. 자, 키워드는 목적이 키워드가 아니야. 사실 포괄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을 때려준 거야. 모든 방안 찾는다. 이때 방안이라는 말을 그냥 슬쩍 지나가면 안 돼. 원행님 이 방안이라는 단어가 뭐야? 방법이라는 단어야. 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니들이 최근에 겪은 사건으로 말을 저기 만들면 돼. 아, 이번에 장마 기간 동안에 엄청난 수해가 일어났지. 그러면 수해를,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 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수해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괄적 합리성이구나. 그러면 정부가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그 각 방법에 대해 가지고 초래되리란 말은 알지? 그 행위가 가져올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득을 극대화, 선택,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경향이라는 말을 그냥 보면 안 되니까 영어에서 it랑 they랑 똑같은 거야. 이런 경향이 뭐야? 정확히 평가, 효용,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이 없이 어떤 새끼가 하느냐에 따라 상관이 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과정, 이때 선택과정이라는 말은 뭐야? 이 정책을 쓰게 되면 수혜가 없어지겠군. 반영된다고 전제로 깐다. 뭐가? 포괄적 합리성이. 그럼 얘를 퍼펙트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건 정책학을 아는 사람들이나 이거는 많이 봤던 얘기냐라고 지나가지만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읽은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지.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가리를 쓰는데 대가리를 쓰는 스타일이 두 가지 스타일이구만. 그게 포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포괄적은 방법을 찾을 때 있어가지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해가지고 내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건 어떤 새끼가 하냐에 따라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어떤 행위자가 즉 윤짜장이 하건 김짜장이 하건 서짜장이 하건 어떤 새끼가 하든지 일관되게 꾸준하게 이런 방식, 이런 경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면이 반영된다. 끝났어. 반면 제한적 합리성을 설명하겠지. 이게 키워드야. 지식과 인지능력. 그럼 인지능력이 마음에 안 들면 지식에 한계가 있다. 영어에서 MD에서 버리는 스킬과 똑같지. 얘는 모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다 그랬는데 제한적 합리성은 우리 수혜를 막기 위한 지식이 퍼펙트하진 않아요. 그걸 일단 인정한대. 그래서 처한 상황 여기 슬렁슬렁 있는 거야. 선택적인 거.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얘는 뭐야? 정확히 평가하고 지금 이 말이 딱 대비가 되는 거야. 정확히 평가. 같은 얘기야. 제한적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그리고 여기까지 대충 보게되면은 포괄적은 뭔가 퍼펙트함. 제한적은 사람이 이렇게 퍼펙트하지 못해. 그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구만. 따라서 퍼펙트하지 못한 관점에서는 내가 선택을 제대로 했는지를 그래도 판단해야 될 거란 말이야. 가지고 있는 정보, 근데 정보는 부족하다고 했어. 특성도 알아야 된다.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어. 이건 보나 하나 물어볼 거를 예측해야 된단 말이야. 정확히 이해는 하지 못해도 포괄적은 뭔가 행위자의 특성과 상관이 없이 정책이 결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선택적 합리성은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정확히 모르겠다. 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얘는 행위자가 누구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이런 관점은 지금 두 가지일 수가 있어. 두 가지란 얘기는 얘의 관점과 얘의 관점을 둘 다 말을 할지 방금 제한적 합리성을 얘기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할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앨리슨이 외교 정책의 예를 들어주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포괄적 합리성이랑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얘는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얘는 이렇게 정책을 펼친다라는 얘기를 하겠군. 근데 그 중에서 그럼 얘는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려고 하네. 그럼 합리적 행위자는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그 정책을 핀다 그랬어. 그러면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한다는 얘기는 뭐야? 앞으로 상정이란 말 자주 나올 텐데 상정과 비슷한 다른 단어를 얘기해봐. 은행이 가정한다는 얘기야. 똑같이 정정 시리즈지. 여기는 이렇게 활용해도 돼.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괄적 합리성이랑 제한적 합리성을 여기까지 읽고도 물음표 상태의 확률이 높아. 뭔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주고 있어. 그러면은 한 번 더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힌트가 여기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많아. 처음에 어려운 말로 딱 설명돼 있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나오는 수가 있거든. 그 예를 통해서라도 알아내라는 얘기야. 그럼 포괄적 합리성? 아까 슬쩍 봤던 얘기는 뭐 모든 결과 정확히 예측, 효총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의도적 선택하고 해결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되고 막 이런 얘기를 읽은 것 같은데 행위자는 국가. 왜? 외교니까. 외교로 국가가 할 거 아니야. 일단은 가정을 한 거야. 일단 행위자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네. 그리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라고 행동한다. 자, 진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행위자를 국가로 딱 저기 놓은 거야. 그러니까 모델을 개인으로 놓은 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예를 들 텐데 이 모델의 행위자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 얘기밖에 안 한 거야. 왜? 외교 정책이니까. 그러면 정책행위가 이때 정책행위라는 얘기는 뭘까? 정책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교 정책행위잖아. 저 나라랑 우리가 수교를 맺을지 아니면 쌩까고 한판 붙을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돼.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한판 붙어? 한번 싸워? 그 정책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이득을 계산해 본다고. 내가 저 나라랑 A라는 방법으로 찍어줄 수가 있고, 일본에서 지금 오염수를 뿜다른다. 씨발, 한판 싸워? 그냥 거기다가 그냥 때려볼까? 아니면 설득해볼까? 아니면 부탁해볼까? 그러면 뭔가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게 이득인지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럼 생각해봐. 다 각각 이득 계산. 그 결과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걸로 선택할 거다. 오케이? 모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얘기나 어떤 정책의 가장 큰 이익을 계산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야.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 이 말도 또 반복되는 거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일관되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일관되게 결정을 해요? 효용을 극대화. 그렇지, 효용을 나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걸로 결정을 내릴 거다. 그럼 뭐야? 어떤 새끼가 하더라도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는 계산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얘는 처한 위기가 뭔지 무엇이 됐든지 이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최선의 선택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이때 최선의 선택이라는 얘기는 뭐야? 가장 큰 효용을 갖는 게 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정책 항의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지금 합리적 모델에서는 어떤 거를 외교 정책을 펼 때 내가 펼 수 있는 정책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 나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정책을 정책 결정자가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왜냐하게 되면 계산해보게 되면 자, 계산해봤더니 A 정책이 주는 효과 100, B는 90, C는 70, D는 뭐 50.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100짜리 선택할 거다. 누가 와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한계가 있대.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득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A가 100을 주는데 왜 저 새끼 B라는 정책을 했지? B는 90배니 이득을 안 주는데? 이런 사례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책은, 이 글은 포괄적 합리성이 뭔지를 설명해 놓고 있고, 그 포괄적 합리성이 가지는 한계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군.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앨리스는 무슨 짓을 할까? 제한적. 이제 제한적 합리성의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아마 특징을 얘기한 다음에 또 단점을 얘기할 거야. 왜냐하게 되면은 모든 이론을 보통 균형되게 설명하는 거잖아. 봐봐. 합리적 모델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랬으면 아마 제한적 합리성은 이건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할 텐데, 얘는 포괄적 합리성을 설명하고 단점만 얘기했잖아. 한계가 있다고. 그럼 아마 제한적 요놈도 같은 구조로 돼 있을 것이다. 설명하고 얘는 단점이 뭐다라고 설명할 것 같다. 근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럼 스토리가 이렇게 되네. 포괄적은 이런 단점이 있었어. 그래서 제한적 합리성 모델이 등장한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이 변증법이랑 비슷하고, 이거는 변증법적 스토리야. 처음엔 합리모형이 있었는데 그 반대되는 애,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반대가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얘는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정보도 제한적이야. 그래서 목적보다는, 그리고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목적보다는, 그럼 이야기를 우리가 퍼펙트하게 이해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는. 그럼 포괄적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지? 목적과 관련해서 쓱 봐봐. 목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목적을 찾아낸대. 목적에 대해 최대 이익.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낸대. 그러니까 위에도 저기 있었어. 그랬지?
분명한 목적.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 다 찾는다. 근데 지금 얘는 목적에 별로 관심이 없네. 조금 전까지는 목적 찾는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이게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야. 포괄적은 목적을 강조했는데 얘는 목적이 아니야. 너네 그 정책 어떻게 결정했어?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국가인데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이때 행위자는 누구야? 국가의. 지금 외교 정책은 이 행위자라는 말을 국가의 직접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국가가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로 인식된다. 이 말은 좀 니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거든. 아마 여기서 물음표가 그려졌을 텐데. 이 말은 원행은 이 말이 무슨 일 같아? 네가 이 글을 볼 때 이해가 됐어? 정확하게 안 됐어요. 그냥 그러려니. 여기는 내가 보기에도 그러려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보는 데 있어서 내 지금 니들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하게 되면 나는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내가 좀 생각을 좀 바꾼 거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래서 니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목적보다도 어떻게 결정되었나, 어떻게 결정되었냐고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야. 아까는 국가가 다 해가지고 자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이야 라고 했다 그런다면 이 이야기는 국가가 선택하지 않고 야 미리 규정된 절차 이런 거 혹시 프로토콜이라는 거 알아? 야, 프로토콜이 무슨 뜻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프로토콜? 야 프로토콜이라는 말 아는 사람? 이거랑 이게 비슷한 말로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마 매뉴얼이라고 안 돼 있을까? 프로토콜이라고 할까? 프로토콜. 원래 프로토콜의 뜻이 뭐야? 모르겠어. 프로토콜이란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알아둬야 되는 말이야. 굳이? 이거 영어 같은 데서 되게 많은데. 야, 이거 이거 프로토콜 이거 처리해. 미리 정해놓은 문제 해결 절차. 굳이 말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이건 되게 많아. 가장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토콜. 자,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아마 국방 프로토콜은 저렇게 딱 정해져 있을 거다. 나는 뭐,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야, 혹시 북한군이 휴전선을 뚫고 들어오는 게 감지되는 순간 이제 각 부대마다 해야 될 조치들을 미리 다 정해놓는 거야. 정해놓지 않게도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우리 사령관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네? 그런 게 아니야. 미리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위에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다 정해놓는 거야. 야, 이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JSA 1여단은 일단 100m 앞으로 전진해가지고서는 무슨 진지를 구축하고 이때 그 다음 절차는
사령관한테 이때 뭐 대대장은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고 이때 중대장은 무슨 짓을 하고 병사들은 뭐를 하고 그리고 요 사실을 그 통보받은 참모총장은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뭐 각군 사령관들을 순식간에 소집한 뒤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1사단 뭐 3사단은 무조건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튀고 이걸 다 정해둔다고. 그거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즉 사람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국가단체라든지 아마 소방서도 다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프로토콜,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있을 거란 말이야. 화재 발생 신호가 그러니까는 무슨 뭐 그 산불 대응 단계 1단계가 그러니까 1단계 때는 이렇게 하고 2단계 때는 이렇게 하고 3단계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뭐 수해 났을 때 자 서울에 시간당 몇 미리가 터졌을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다시 출근. 그래서 모 결성. 그 다음에 A, B, C 구성은 뭐하고 뭐하고 다 정해놓고 그런 걸 싹 다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규정된 절차라는 말을 보고서는 프로토콜이 생각났으면 이거 되게 쉽게 풀리는 거야. 근데 그럴 확률은 좀 적다고 봐. 근데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알고 봐봐. 국가는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서는 기계적으로 A국이 시벨름아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미리 썼다 정해두는 거야. 그렇게 되면 기계적 산출물이라는 말이 그럼 이해가 되지 않아? 북한이 무슨 짓을 했다 그렇게 되면 기계적으로 그 다음 행동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는 거야. 각 조직은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 이게 프로토콜이야. 나는 SOP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야. 표준적으로 오퍼레이션 운영하고 작동해야 되는 프로시저 절차.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를 그냥 이거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야. 표준 스탠다드. 몰라도 돼. 국가는 커. 모든 활동 국가가 통제 감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가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처리된 제한적 정보만으로 정책행위를 탐색. 여기서 키워드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행위를 탐색 결정이야. 굳이 이해를 한다면 포괄적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서는 처리해. 근데 표준 운영 절차는 제한적 정보만으로 정책행위를 탐색해. 즉 만약에 아까 전쟁 상황으로 본다 그런다면 포괄적 합리성은 야 저 부대가 지금 휴전선을 뚫고 들어왔는데 뭐 다른 부대는 어떻고 저기 북한군의 공군은 어떤 상태며 해군은 어떤 상태고 특수부대는 어디에 가 있고 김정은은 어디에 가 있고 그 정보를 다 가지고선 선택하겠다. 이게 합리적 그게 포괄적인 모델이고 일단 뚫었네. 뚫고 들어왔던 그 정보만 가지고 프로토콜들이 그냥 바로 대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이제는 그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내가 말한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지 그걸로 바꿔놓고 생각해봐. 군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야 이게 그냥 이 새끼들 들어오다 마는 거 아니야? 잠시 얘네 부도가 그냥 저 움직이는 게 아닐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하고 긴박한 거야? 야 이거 우리 참모총장님도 불러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 해. 프로토콜대로 그냥 쭉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말은 강조를 해놨잖아.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프로토콜인데? 그럼 그대로, 근데 아까 지금 같은 거를 이해 못했다 그러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중간중간에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 아, 뭐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이씨, 충분히 만족스러운. 아, 뭐지? 잠깐만, 이 말이 뭐지? 이 과정에서 교식은 미처 고려지 못한 버크이온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리적인 우선량인데 정책행위가 선택될 수 있다? 아? 이 말은 이 얘기인데 아까 포괄적 합리성에서는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만 정책으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렇다 그런다면은 최대의 이익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얘는 설명 못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들여왔는데 얘는 더 큰 효용. 100이 되는 거를 선택하지 않고 왜 90을 선택했지? 이 100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100 대신에 에이 90만 되면 됐지 뭐. 더 큰 효용이 무시된다는 얘기는 100짜리를 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 왜 100짜리 안 하고 90짜리 했지? 설명할 수가 있대. 그래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포괄적이랑 제한적이랑 다르대. 근데 이 두 모델은 대립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도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땐 국가가 이렇게 하고 어떤 땐 국가가 이렇게 한다. 하나는 설명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문제는 어려운데 내가 보기에 문제 풀기 쉽게 되어 있다니까. 자, 우리의 문제는 문제를 푸는 거야. 합리적 행위적 모델이 지닌 한계. 아까 한계가 있다 그랬어. 아까 끝에서 왜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한계가 있다고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합리적 행위적 모델은 설명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고 말을 했어. 그럼 이 내용을 이해 못해도 한계 있다는 말은 봤는데 그럼 얘는 한계가 있네? 합리적 행위적 모델과 이 조직과정 모델이라는 게 제한적 합리성 얘기를 조직과정 모델이라고 했구나. 특징을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하고 얘는 포괄적, 얘는 제한적. 쉽잖아. 구체적 사례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선생님 독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답은 쉬워. 그러니까 혹시 정기가 선생님 이게 답은 뭐 고른데 문제는 없었는데 앞에는 독해가 너무 어려워. 그거 정상이야. 근데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었는데 앞에 있는 스토리가 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내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야. 그래? 이건 그래도 돼. 그냥 답만 문제가 족같으니까 대신에 답이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우니까 답은 쉽잖아.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얘들아 이거는 다시 한번 거론될 수 있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자. 꼭 여기에 있는 문장은 안 나오더라도 포괄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알아둬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줄 거라고. 나는 F7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한 이해. 가가 어디니? 가가 뭐야? 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합리적 행위자랑 조직과정, 여기 나왔구나. 그래서 합리적
그러니까 이좀 포괄적 제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자, 그러면 합리적 규정된 절차 아웃. 규정된 절차는 계속해가지고서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 아니었지 아웃. 합리적 모델은 국가가 선택한 결과를 보시면은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단일체로서의 국가? 연합? 이거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까리하게 되면 찾아. 아까 그치? 단일 여기서 나와 연합체 반대로 되어 있잖아. 합리 목적 의도적 선택 그대로 있는 내용이야. 조직과정은 어려운 대신에 말 그대로 써놨어. 근데 이 3번 보기가 5번에 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 얘를 답 3번이라고 지나가게 되면은 그건 경신이란 말이야.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 연습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합리 효용 계산해. 정책 행위를 결정. 조직과정은 국가가 이건 이까지 말 맞아? 조직을 완전히 통제? 조직을 완전히 통제? 통제 못한다. 그런 말 있었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맞고,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의 특징. 절반은 맞게 하고 절반은 틀리게 하는 거구나. 앞으로 보기는 이런 패턴은 다른 문제에서도 뭐 예술과 관계된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앞은 맞게 하고 뒤를 틀리게 한다든지 그거는 잘 쓰는 방법이란 말이야. 합리. 객관적 정보를 종합. 그래. 조직과정은 정책 행위를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기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했어. 추측하기 힘들어서 아예 어떻게 한다고? 원래 있던 SOP. 프로토콜대로 해버린다고. 그래서 기억거든요. 포괄. 자, 현재 지식이 목적? 목적은 기억이지. 기억은 포괄은 제한과는 달리 선택할 때 니은과 달리 목적구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하는 건 없거든. 아니,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 정책을 할 때 프로토콜을 만들어주는 것도 뭐야 국가 방어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 달성에서 한계가 있어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목적과 관련돼서
목적과 관련은 다 돼 있어. 약간 셈으로 가야 돼.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행위자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인지적 한계는 없다고 그랬어. 니은은 제한적은 기억과 달리 어떤 방을 선택했을 때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건 포괄적 합리. 니은은 제한적은 포괄적과는 달리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성. 5번이네. 이제 F10은 F10 푸는데 어려웠어? 엑스텐더 좀잘 몰랐다. 볼까? 어려웠어요. A국, B국, 대립.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양하기 위해서. 이건 그려놔. A국 찌질이. 왜 B국보다 약하니까. 국경 근처에 군대를 또 추가적으로 배치했구나. 한편 B국의 정보 조직을 입수했지만 일상적인 녀석들의 정보를 처리한 결과 상부에 전달하지 않았다. 정해진 프로토콜은 군대 배치 정도는 보고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야. 결국 B국은 미국의 상황을 모른 채 안보권 정도로 군사력. 그래서 B국은 이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안 들어왔어. SOP 때문에.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을 강화할까 평화협정을 체결할까 하다가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게 국어적으로는 저런 뜻이지. 이게 정상적이면은 군사력을 강화해야 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돼. 군사력.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힘이 더 세게 됐어. 지금 졸라 배치해버렸어. 근데 쉬운 말로 대통령이 그거를 저 몰라. 저 새끼들 아직 족밥을 하고 있어. 야, 족밥을 해서 봐주자. 야, 우리 그냥 평화롭게 딱 지내자 싶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림으로 딱 그려놓고, 이렇게 되었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는 잠깐 맞는 거 볼까? 틀리는 거 볼까? 적절하지 않은데? A국의 목적, 군사력 증강으로 분석을 했어. 합리적 행위자. 그래서 추가 배치가 이 목적에 대해 군대의 추가 배치가 이거 한글이 좋겠다. 이건 비국을 보는 게 아니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는 야, A국의 목적이 뭐야? 군사력 증강이야? 그럼 거기서 가장 좋은 게 군대를 추가 배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서는 이게 가장 크게, 그러니까 군대를 추가 배치하는 게 가장 크니까 그렇게 했겠군.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서 A국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걔네가 추가적으로 군대 배치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했나 보지. 얘는 됐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비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하게 되면 비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는 과정?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과정? 과정이 좀 물음표인데?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과정이 아니라 이 정책이 최고야,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야, 그거를 분석하지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정이란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세모. 합리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비국의 평화협정 체결이 국가안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고 분석을 했더라도 이 관점에서 비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정치분석했는데
자, 이거는 확실하게 맞아. 합리행위자 모델에서는 최고의 이득을 주는 것만 설명 가능해요. 근데 그 관점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은 최고가 아니야. 지금 앞 지문으로 봐서는 같이 똑같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최적이라고 벌써 말을 한 거거든. 그러면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만 본다 그런다면 야, 너네 왜 군사력을 강화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지? 우리 이 모델로는 분석이 불가능해. 평화협정 체결은 이득이 90이고 군대를 배치한 게 100인데 왜 이렇게 했지? 물음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선거는 말이 되고. 제한적 모델에서는 A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군대를 목적이 무엇인가 보다는 어떻게 그 정책 행위가 이게는 확실하게 맞지. SOP대로 해가지고서는 정보를 안 줬어? 그게 아니라 걔네는 어떻게 라는 말이 저기 나와 있잖아. 제한적 합리성 관점에서는 비국이 평화협정 체계를 선택하게 된 과정, 그렇지, 얘네는 과정을 분석하지. 관련 조직의 그렇지, 과정, 프로토콜, 조직 간의 관계, 비국, 부분 맞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과정에 주목하지 않아. 이 정도로 봐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내가 보기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가 충분히 답은 고를 수 있도록 해준 것 같다. 해결됐나? 네. 그 정도